자,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중요 권리 빅3를 보셨고요. 이어서 의무 부분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부분입니다. 의무 부분. 요 가기 전에 요 빅3에서 판례 있는 거 2개만 소개를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요. 475페이지 중간에 판례 있거든요. 중간 부분 475에 1번하고 2번 관련 판례 2개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 관련 판례 1번은요. 1번은 왼쪽에다가 적어두시면 돼요. 원상복구 특약을 집어넣은 거죠. 계약 끝나면 계약서에다가 뭐 하기로 한다? 원상복구한다 라고 하는 특약입니다. 원상복구 특약 케이스예요. 이렇게 적어두시면 기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 계약서에 이걸 넣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특약으로 중개업자가 이걸 집어넣어요. 계약 끝나면 뭐 한다? 원상복구한다, 원상복구한다라고 특약을 넣어요. 이 특약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저 특약이 없다면요. 저 특약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임차인은 내가 수도관 고장난 거를 내가 뜯어 고쳤다. 내 돈 들여가지고. 그럼 나갈 때요. 임차인은 나갈 때 그 비용을 주인한테 빼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왜? 남의 집을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고쳤으니까 그 비용을 빼가지고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다 뭐를 넣으면 원상복구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요. 이 특약을 넣어버리면 임차인이 지출한 뭐죠? 비용이죠. 비용 상환 청구를요. 비용 상환 청구를 뭐 한다는 거죠? 이건 스스로 포기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걸 뭐 한다? 포기한다라는 특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원상복구한다라는 말은 이 특약이 없다면요. 없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거를 원상복구시킨다라는 말은 비용 내가 지출한 거 있죠. 비용 지출한 거 그거를 어떻게 한다? 포기하고 나간다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서 비용 상환 청구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잖아요.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라서 이거를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약정은 이걸 포기하는 약정이 되는 거고 그 약정은 그럼 결국은 무효 유효? 유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유효다.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이 약정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문맥은 이 문맥은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죠. 모든 비용을 뭐 하라고요? 포기하고 가라 이거죠. 포기하고 가라라고 계약서에다 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 특약은 법적으로 유효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 비용을 보일러 고친 돈, 수도관 고친 돈 이런 비용 등등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임의 규정을 골라라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걸 고르면 돼. 임의 규정인 거. 즉 다음 중 포기 특약이 유효인 걸 골라라. 유효인 거. 그게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 이거죠. 그러면 비용 청구를 해요? 못 해요? 못 한다. 비용 청구를 못 한다. 이거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똑똑한 임대인은 계약서에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을 꼭 집어넣어요. 원상복구 시켜라. 그 말은 뭐 하라고요? 비용을 뭐 하라고요? 비용을. 네가 지출한 비용, 임차인 네가 지출한 비용을 뭐 하라고? 포기하고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이 비용 상환 청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죠.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 청구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요. 임차인은 저 비용 지출한 거에 대해서 유치권도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 유치권이 무력화되는 거죠. 이게 유치권이 무력화된다. 유치권이 성립해요? 불성립해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유치권이 무력화되는 거죠. 무력화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유치권까지 연결이 돼요. 유치권까지. 그래서 저 실무에서 원상복구 특약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거고 그 결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더라라는 것까지. 이게 판례 1번이고요. 두 번째 판례 보시죠. 두 번째 판례는
좀 더 까다로워 이거는. 좀 더 까다로운 판례인데요. 자 보실까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건물 임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무슨 계약을 했냐면, 야 네가 여기 증축을 해. 증축을 여기 이 건물 증축을 해서 써. 증축을 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증축을 해. 하는데 그 증축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 나중에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넣은 거예요. 이 증축 부분을 여기를 누구한테 귀속한다? 이거를 임대인한테 넘겨주기로, 귀속시키기로. 임대인한테 뭐 하기로? 귀속시킨다. 귀속이 뭐예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임대인에게 귀속시킨다라고 증축 부분을 특약을 넣어버린 거죠. 이 특약을. 그럼 이 특약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대한 사안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약속대로 여기를 증축을 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증축을 했어요. 여기 그 볼링장을 원래 새로 얻은 거예요. 볼링장을 새로 얻어서 가게가 잘 되니까 위에 증축을 했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위에 층을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은 끝났죠. 계약 끝났어요. 이때 이 증축한 거에 대해서 임차인이 돈 들어갔잖아. 돈을. 여기 10억 이상 돈이 들어갔거든요. 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 이 문제가 쟁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인에게 이 증축한 거를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이게 쟁점이거든요.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넘겨준다는 특약.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 대법원 해석은 임차인이 증축할 때 뭐가 들어가요? 증축할 때 비용 들어가죠. 증축비. 증축할 때 뭐가 들어가죠? 비용 들어가죠. 이 비용 들어간 거를 임차인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포기하는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니까.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고 증축 비용에 대한 뭐를요? 비용 상환, 증축 비용 상환 청구. 이 비용 상환 청구를 뭐 하는 거다? 이거는 포기하는 거다. 대신에 원상회복 의무를 면한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를 뭐 한 거니까? 포기한 거니까.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는 무슨 규정이었어요? 아까 임의 규정. 이래서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한 거니까 이거는 무효 유효? 유효다. 여기. 유효다. 그러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 여기 이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증축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으로 이건 해석이 되는 거다. 대신에 원상회복 의무를 안 해도 돼. 이걸 넘겨주고 너 원상회복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거야.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고 비용 청구를 하지 마. 주인한테. 서로 쌤쌤이야. 쌤쌤. 그럼 얘는 비용을 받아요? 못 받아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네. 이 특약이 비용을 못 받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돈을 못 받잖아. 그래서 임차인이 그러면 내가 비용을 못 받으면 지금 10억을 까이는 거니까 저 10억의 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죠. B는 이걸 다시 찾아낸 거예요. 이거를. 자, 저 증축 부분이 독립한 건물이다. 무슨 건물이다? 독립한 건물이다. 독립한 건물. 그리고 여기에 증축할 때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 주인의 뭐를 받았다? 동의를 받았다. 독립한 건물이고 주인의 뭐를 받고요? 동의를 얻고 여기다 증축을 했다. 오케이.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이 뭐한 경우 만료됐을 때 임차인은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을 주인 보고 뭐 하라고요? 매수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부속물 매수 청구 되지 않냐. 이거 부속물 매수 청구. 이 독립한 건물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러면 저 건물에 대해서 주인 보고 뭐 하라고요? 사라. 매수 청구요.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부속물을 뭐 하라고요?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가 만약 임차인 주장대로
독립한 건물이라서 이게 부속물에 대한 뭐가 매수 청구가 이게 허용이 되면, 이게 만약에 허용된다, 부속물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면 임대인은 뭐를 줘야죠? 건물값. 이 건물값, 증축 부분에 대한 건물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럼 10억을 얘는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죠. 뭐가 허용되면? 부속물 매수 청구가 허용되면.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부속물 매수 청구가 허용되냐 안 되냐 이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2번 볼게요. 2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증개축하였을 때는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 소유로 귀속된다는 약정, 밑줄이요. 임대인 소유로 귀속된다는 약정의 밑줄. 이거는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고요.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고 대신에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다.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거다. 적으세요. 비용 상환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유효 무효? 유효다, 유효. 그럼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무슨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를 포기하는 거냐 이거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냐? 이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해석이 되겠냐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요. 이게 이 약정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귀속한다는 이 약정이요. 니은처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라면,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특약이라면 어떻게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죠. 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니까 이 포기 특약,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강행 규정이니까 이거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로 될 것이다. 무효다. 이렇게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럼 이게 무효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 무효라면, 이게 무효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임차인은 부속물을 주인 보고 사라고 해요, 못해요? 할 수 있다. 이걸 네가 사라고 그러고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10억을.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라면 무효니까 부속물을 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법원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효가 아니다. 무효다, 아니다. 무효 아니라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린다는 거예요. 요게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빠져 있어요. 우리 교재에.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 우리 시험에. 여기 우리 시험에 계속해서 물고 들어오는 지문은 이 부분입니다. 하단, 밑에 하단. 우리 대법원은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증축 부분을 임대인한테 귀속한다는 이런 특약을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무효가 아니다. 이게 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 이게 왜 이게 아닐까요? 이게 부속물이 되려면, 이 건물이요. 부속물이 되려면 이것이 누구 소유요? 임차인이 소유를 쥐고 있어야죠. 소유를. 그래야 부속물을 사라고 그러는 거죠. 사라고. 나 부속물 시킨 거, 내가 부속시킨 거, 여기다 이 건물에 여기다 문에다가 도어락 다른 거 누가 다른 거? 임차인이 다른 거죠. 이걸 주인 보고 어떻게 해요? 사. 임차인 거를 주인 보고 사라고 그러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잖아요. 근데 이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 귀속을 했어요? 임대인한테 귀속을 시키게 되면 이 소유가 누구예요? 임대인에게 갔죠. 그러면 이거는 부속물이 애초에 될 수 없잖아요. 애초에 부속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특약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 이 포기 특약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아주 조심하세요. 아주 조심. 이 부분. 이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주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요 뭐요? 부속물이었다면, 이게 부속물이었다면 뭐요? 부속물 매수청구권 포기특약 이어서 뭐가 돼요? 무효다라는 논리가 생기죠. 근데 이거는 부속물의 요건을 못 갖췄어. 너는 부속물이 아니잖아. 부속물이 아니냐. 왜 아니야? 소유를 임차인 네가 쥐고 있어야 되잖아 이거. 근데 네가 소유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소유를 귀속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부속물이 될 수 없잖아. 부속물이 될 수 없으니까 부속물 포기특약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 명령. 그럼 우리 대법원은 이 특약이요. 증축부분을 임대인한테 귀속한다는 특약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 이걸로 본 거예요. 비용상환 포기로 본 거예요. 비용상환 포기로 본 거지. 부속물 포기 특약이 아니라 이 특약이 아니라 뭘로? 비용상환 포기 특약 이걸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더 명료해지겠습니다. 그래도 이 임대인에게 증축부분을 귀속한다는 특약은 기업과 니은 중에서 부속물 포기 특약 아니고 부속물 매수 포기 특약이 아니고 뭐 포기한 거? 비용상환을 포기하는 거로 유효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한데 이 부분이 시험에 더 잘 나와. 밑에가. 우위특약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강행규정 위반이고 이거는 무효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다. 오케이. (24회) 시험 문제, 27회 시험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정리를 하시고 이제 임차인의 의무 부분 480쪽 만나보도록 하죠. 임차인은 차임 내야죠. 월세 내죠. 당연하죠. 차임 몇 달 밀리면 쫓겨나죠. 2기요. 2기 연체하면 주인을 해지해서 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임 지급 의무 1번에 633조 동그라미요.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 내요? 월말에 내요. 월말. 그럼 선불이요, 후불이요? 후불이 원칙이다. 후급이 원칙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한다. 연말. 그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월세는 선급이 아니라 후급이 원칙입니다. 근데 특약이 있으면 선급으로 받기도 하죠. 그래서 고시원 월세를 원래는 법적으로 후불이에요. 후불. 근데 특약으로요. 선불로 받아도 돼요. 선불로. 그리고 어떤 고시원 주인은 나중에 받고 어떤 고시원은 먼저 받기도 하죠. 왜요? 특약에 의해서 정리가 돼요. 특약에 의해서. 이때 그 차임은 몇 기 연체하면 해제하죠? 위에다 쓰되 2기 연체. 2기 연체 시 해제한다. 그래서 거기 쓰세요. 민법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는 몇 기요? 2기 연체. 2기 연체가 되면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상가 임대차죠. 상가 임대차는 2기가 아니라 몇 기죠? 3기 연체가 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구별이 돼요. 민법상의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가 약간 다르다는 거 이거 체킹. 다음 차임 증감 청구 2항 627조의 별 하나.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미치려. 과실 없이니까 다른 말로 불가항력으로. 멸실이나 사용 수익 할 수 없게 됐다. 지진이 나가지고요. 건물 일부가 지진 나가지고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그거 과실 있나요? 임차인 과실 없는 거예요. 지진이라고 쓸 때 지진으로 멸실되었죠. 그럼 임차인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 부분의 비율로 월세를 깎아달라고요.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차임 감액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차임 감액 청구. 두 번째,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가게를 영업할 수 없다. 그럼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다음 628조는 차임 증감 청구권. 차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올려달라고 서로 깎아달라고. 너무 비싸다 그러면 깎아주셔. 너무 싸다 올려달라. 증감 청구권이다. 동그라미야. 그 다음 방가루 2번. 임차물 보관 의무요. 보관 의무 1번의 별표. 청관주 의무가 있다. 별표. 임차인은 내 건물 써요? 남의 건물 써요? 남의 건물을 이용하죠. 그래서 관리를 잘 깔끔하고 잘 해줘야죠. 그거를 무슨 의무?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별표. 거기다 써요. 유치권주 똑같죠. 유치권자도 선관주 의무가 있죠. 쓰세요. 거기다. 임차인하고 누구?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해. 왜요? 남의 물건을 내가 점유를 손에 넣었으니까. 그 다음 2번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한테 주인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걸 통지 의무라고 그래. 통지 의무. 알려줘야죠, 주인한테. 보일러 수리, 보일러가 막 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한테? 빨리 전화해야죠. 통지 의무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수선 의무. 수선에 대한 수인 의무죠. 수인 의무. 수선에 대한 수인 의무. 자, 기억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무슨 뜻이죠? 세를 줬는데 주인이 여기 빌라를 세를 줬는데 이 빌라가 오래된 거죠. 오래된 빌라. 이 세입자들이 신혼부부인데 말이죠. 신혼부부인데 여기 빌라 2층에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여기 2층에 이게 주인이 너무 오래된 빌라라서 주인이 손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죠. 손을. 공사가 2, 3일이면 되는데 손을 많이 보다 보니까 공사가 이게 2달짜리였어. 2달짜리. 2달 동안 뭐를 하겠대요? 공사를 하겠대. 공사를. 이 신혼부부 임차인 어쩌라고. 그죠? 예, 이 문제가 이거예요.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보존에 필요한 행위 거기다 쓰세요. 건물 수리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해요, 못해요? 거절하면 안 돼요.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수인을 해야 된다. 수인이라는 게 뭐죠?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된다. 수용해라. 근데 니은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이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할 때 거기 밑줄장. 임차인 의견을 무시하고요. 얘 의견 무시하고 여기다가 건물 공사를 2달째 하고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목적 달성할 수 없다.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 집에 살 수 없어. 공사 기간이 길어서 살 수 없죠. 그러면 계약을요 해지해버리고 나올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돼. 해지 사유. 거기 동그라미. 공사 기간이 너무 길잖아. 이렇게 길어가지고 임차인이 거기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면 뭐 할 수 있다고?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주인이 공사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라. 수용해줘. 수용해줘. 원래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이 집에 살 수 없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용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원래는 수용하는데 목적 달성 못할 때는 해지 사유가 되더라. 해지 사유. 그 다음 임차물의 반환 의무, 기억, 원상회복 의무. 계약 끝나면 원상회복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부속물 철거권이 있습니다. 부속물 뭐 할 권리요? 철거권. 그 다음 4번에 공동임차인의 연대 의무 있습니다. 연대 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는 월세를 어떻게 내요? 연대에서 월세를 부담한다. 연대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 4번 밑에 5번하고요. 5번하고 또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는 저 임차인이 콩나물 공장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콩나물 공장이 운영이 안 돼서 차임을 2년 동안이나 2년간이나 어떻게 했어요? 연체했어. 연체. 짧아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죠. 2년 동안이나 연체했죠. 그럼 주인 어떻게 하죠? 해지를 해버리면 되죠. 해지를. 이 연체 시에 임대인이요. 임대인, 주인이 저 콩나물 공장 건물 있죠. 건물.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하면 임차인이 지은 뭐를요? 콩나물 공장 건물을. 그 콩나물 공장 건물이요. 건물을 뭐하면? 압류를 하면. 건물에다가 압류를 하면 저당권, 법정 저당권이 생깁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저당권이. 법정 저당권이 생긴다. 어떤 걸 압류하면? 건물에다가 압류를 하면. 근데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다가요.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이 생긴다. 질권이. 그래서 저당권은 언제 생겨요? 건물에다 압류를 할 때. 동산에다 압류를 하면 질권이 생겨요. 요 점에서 구별이 돼요. 여기에 별표. 이게 시험 양쪽에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 추가로 더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다음 482페이지요. 임차권 양도전대 부분. 자, 임대차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대항력 부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 생기죠. 그 다음에 권리의 빅3 기억하시면 되죠. 빅3. 그 다음에 의무사항 있죠. 의무. 차임 지급하고 그 다음 계약 끝나면 원상회복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임차권 양도 전대 부분입니다. 양도 그리고 전대 부분. 임대차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주로 시험엔 2, 3, 4 이쪽에서 출제가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문제씩. 주로 여기 빅3에서 하나, 양도전대에서 하나 이렇게 두 문제를 90% 정도는 이렇게 구성을 해요. 90%, 9할 정도는. 중간중간에 이 부분이나 나머지를 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임차권 양도 그리고 전대 이 부분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 양도 전대는 두 가지로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거예요. 우리 책은 4개로 정리했는데 4개. 너무 복잡해요. 4개로 정리해 놓으니 머리가 터지는 거야. 그 수험생들이 여기 별것도 아닌데 엄청 머리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교재를 복잡하게 서술을 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건데 책이 복잡하게 기술이 되니까 수험생들이 막 머리를 쥐트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아주 별거 아닌 것들이. 자,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최대한 줄여서 단순화시킨 채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단 양도하고 무단 전대요. 무단 양도 또는 무단 전대라고 해요. 무단 전대. 여기서 무단이라는 표현은 뭐냐? 동의 없이요. 주인한테 동의 없이 가게를 양도했거나 전대차를 놨다. 그거를 무단 양도, 무단 전대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적법 양도, 적법 전대. 적법하게 양도했거나 적법하게 전대를 했다. 그래서 양도나 전대를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무단하게. 동의 없이 한 거냐? 동의 없이 했다. 주인의 뭐 없이요? 동의 없이요. 없이 가게를 넘기면 무단 양도. 동의 없이 가게를 전대 놓으면 무단 전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적법 양도는 뭐예요? 주인한테 뭐를 받고요? 동의 얻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양도를 했다. 가게를 전대했다. 이러면 적법 양도, 적법 전대라고 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양도나 전대나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로. 우리 책은 두 개를 분리시켰어요. 저는 통합 정리를 하기 위해서 두 개로 그냥 양도 전대는 딱 두 개야. 두 개.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두 개로 정리하시는데 자, 먼저 무단 양도, 무단 전대 이 부분 보도록 하는데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여기 사례로 나와요. 이 문제는 여기는 사례 문제로 출제를 해요. 갑을 비한 형태로. 사례 문제로 대비가 되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 출제, 사례 문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쪽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이중매매도 대부분 사례로 나오듯이 여기도 똑같아요. 사례 문제로 출제를 해요. 90%. 갑의 부동산을 을이 임차를 했어요. 임차인. 그럼 주인은 가게를 저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에게 세를 준 거죠. 을이 쓰라는 거죠. 을이. 계약 기간 5년 해가지고 을에게 세를 놨어. 5년 동안. 그럼 5년 동안 쓰고 나중에 원상회복 해놓고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을이 어떻게 한 거죠? 무단 양도니까 뭐죠? 주인한테 동의를 안 받고 동의를 안 받고 저 건물을 딴 사람에게 넘기는 거. 이거를 무단 양도라고 한다. 무단 전대는 어떻게 한 거죠? 건물을 빌려가지고 일부만 2층 일부만 2층이 안 되니까 2층 일부만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떠놓은 거. 이거를 전대라고 그러죠. 전대. 그래서 양도하고 전대는 요 점에서 달라요. 양도는 을이 어떻게 하는 거죠? 건물을 얘한테 넘기는 거죠. 넘기는 거를 양도했다라고 그래요. 양도했다.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임차권을 넘기는 거를 양도했습니다라고 하고요. 전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건물 일부 2층만 가게를 세를 떠놓은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대를 했다라고 그러죠. 양도나 뭐를 했어요? 전대를 했습니다. 전대차를.
요거는 임대차라고 하죠. 가불간에는 임대차, 을병간에는 전대차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되어진 상황에서 을이 가게를 다시 병에게 전대를 놓았다. 양도나 전대를 했다. 양도를 하면 을은 빠지는 거죠. 빠지고 병이 들어오는 게 양도고, 전대는 을이 그대로 쓰면서 병에게 세를 놓는 거예요. 이거를 전대차라고 그러죠. 그래, 양도하고 전대차는 달라요. 양도는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넘기는 게 아니라 살면서 가게를 세 놓는 거죠. 전대차. 뭐하고 비슷할까요? 전전세하고 비슷해요. 이건 전전세, 이건 전세권 양도. 이때 우리 전세권 양도나 전전세 할 때 공부했던 거 한번 여기다 접목을 해볼까요? 얘가 전세권자면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주인한테 허락 없이 동의 안 받고도 양도됩니다. 동의 안 받아요, 주인한테. 이때 주인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여기 주인 임대인 갑. 이때 을은 김할머니요. 김할머니라고 그럴게요. 김할머니가 임차권을 넘겼다. 그러려면 누구의 동의 받고요?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임차권이니까. 전세권이면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이 점에서 구별이 되죠. 일단 그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임차권이냐 전세권이냐. 여기 임차권이니까 주인의 뭐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주인의 동의. 주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게를 양도하든 전대를 하든 해야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주인의 동의를 무시하고요. 이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가게를 양도나 전대를 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양도 전대 계약은 무효죠. 예, 무효로 보는 게 일반인의 법률적인 감각이죠. 여기에 시험을 잘 건드려요. 동의 없어도요. 주인의 뭐 없이요. 동의 없이 가게를 양도했거나 전대해도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아니, 주인의 뭐를 안 받았는데요?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가게를 양도했다, 전대를 했다, 김할머니가. 이게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라는 거네. 동의 없는 양도 전대는 무효, 유효? 유효다, 유효다. 아니, 이게 무효 아니에요, 무효?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거예요. 동의 받으라며요, 받으라며. 근데 왜 동의 안 받았는데 이게 무효가 아니고 유효인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효력이 있어요. 자기네끼리. 자기네끼리는 이 김할머니하고 여기 누구하고요? 이쁜이하고, 여기 이쁜이라고 그럴게. 이쁜이하고 둘이 가게 뭐 한 거? 양도나 전대 계약한 거는 자기네끼리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쁜이가 이거 가게를 얻어가지고 여기 노래방 하려고 얘가 들어왔어. 노래방 하려고 가게 얻었죠? 노래방 하려고 이 가게를, 그죠? 여기요. 호프집 받은 거를 이쁜이가 노래방 하려고 들어왔죠. 근데 누구 동의 안 받은 거야? 주인한테 동의를 안 받았단 말이죠. 이래도 이 계약은 할머니하고 이 이쁜이하고 계약은 유효하게 된 거야. 유효한 거야. 다만 이쁜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누구한테? 주인에게는 대항을 못할 뿐. 계약은 무효, 유효? 유효이나 주인에게 뭐를 못한다? 대항을 못한다. 대항을. 이쁜이가 가지고 있는 병의 권리를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무효, 유효? 유효이에요. 유효.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다. 다만 주인에게 뭐를 못해요? 갑에게 이 권리를, 병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를 못한다? 대항을 못한다.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을 어렵게 하냐고. 그죠? 어렵게 하니까 시험 문제 타깃이야, 여기가. 야, 주인한테 허락 없이도 이 가게 호프집을 이 이쁜이한테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어. 권리금 5천 받고 호프집 여기한테 넘길 수 있다고. 그럼 이쁜이는 여기 노래방 하죠, 노래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자기네끼리는 거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그래, 자기네끼리는 거래가 유효하게 끝난 거예요. 중개 수수료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말이죠. 주인이 와서 보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이 가게 앞에 지나다 보니까는 여기에 김할머니가 안 나오고 누가요? 이쁜이가 짧은 스커트 입고 노래방 여기서 이쁜이가 여기 나오는 거죠. 짧은 스커트 입고. 이럴 때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왜 내 허락 없이 가게를 새로 얻었냐고. 그래서 이
양도나 전대 계약을 허락 없이 이렇게 하면 주인은 뭐 할 수 있어요? 내 허락 없이 가게를 세워둬 들어왔으니 나는 계약을 뭐 하겠다고요? 해지하겠다. 해지할 수 있어. 해지. 해지할 수 있는 칼자루가 생겨. 칼자루가. 따라서 이쁜이는 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주인한테는 깨갱이야. 깨갱. 그래서 주인에게는 뭐를 못해요? 이 권리를 대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대항을. 그래서 이 주인의 동의는 이 두 사람 간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는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요, 대항 요건이요. 대항 요건으로 작동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인 갑의 동의는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다. 꼭 기억하실게요. 임대인의 동의는 너 무슨 요건이야? 너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아니야. 효력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다. 임대인의 동의는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 이월시다. 대항 요건이다. 동의를 못 얻으면 그래서 주인의 허락 없이 가게를 이렇게 양도하거나 이러면 전대하면 둘이 가게는 양도할 수 있죠. 노래방 운영할 수 있는데 이쁜이는 누구한테? 주인만 오면 깨갱이야. 깨갱. 왜요? 대항을 못 하거든. 주인한테는. 임대인한테는 이 권리를 대항을 못 해. 왜 대항을 못 해? 동의를 안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동의는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다. 여기 별표. 그래서 이 동의를 효력 요건이라고 그러면 틀려요.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전대의 효력 요건이다. 아니죠. 효력 요건이다. 아니죠. 효력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다. 이 시험 잘 나오는 거죠. 이게 헷갈리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암기 비법을 여기다 하나 씁니다. 암기 비법을 하나 여기다가 작동하는 거예요. 주인의 동의는 무슨 요건이라고요? 대항 요건이다. 그래서 동의대라고 하면 돼요. 동의대라고 있어요. 부산에 가면 동의대학교라고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는 무슨 요건? 대항 요건. 동의대 이렇게 암기하시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쁜이는 노래방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한테서 저 가게 얻어가지고 양도해가지고 노래방 운영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만 오면? 주인만 오면 도망가야 돼. 왜? 주인한테는 깨갱이야. 대항을 못해. 대항을. 그 김할머니가 가게 넘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주인 안 나타나. 주인 오면 너 도망가라. 튀어라. 왜? 동의를 안 얻었기 때문에 주인한테 뭐를 못해? 대항을 못해. 너 대항 못해. 주인이 나가라고요. 너 나가라고 해지해버리면 너 쫓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임차인은 노래방을 얻긴 얻되 주인한테는 깨갱이 되는 거예요. 계약은 유효하되 주인한테는 깨갱이다. 이때 임차인은 그럼 이런 가게 주인의 동의 없이 가게 얻으면 안 되겠네. 그죠? 동의 없이 가게 얻으면 이게 쫓겨날 운명이 되는 거죠. 주인이 해지해버리면 얘 쫓겨나는 상황이 되죠. 계약은 되되 계약은 유효하게 할 수 있으되 주인한테 뭐를 못하니까 대항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얘는 쫓겨날 수 있다. 주인은 뭐 할 수 있으니까 해지할 수 있죠.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해가지고 저 세입자 이분이를 내보낼 수 있어. 나 저런 노래방을 내 가게 내 건물에 원하지 않아. 저 해지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은 무슨 권한? 해지권이 생겨. 해지권. 나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을한테 할머니한테 줬지 저 이쁜이한테 세 준 적이 없거든. 왜 내 허락 없이 이쁜이가 여기 들어와서 가게를 하냐고. 그래서 주인은 뭐 할 수 있다고? 해지할 수 있다고. 3번 해지. 주인은 해지라는 칼자루를 딱 지우고 여기에 주도권이 여기 있는 거죠. 이때 만약에 세를 놓을 때 할머니가 이쁜이한테 세를 놓을 때 양도나 전대 계약을 할 때 이쁜이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의 받아줄게. 한 달 안에 동의 받아줄게라고 이렇게 꼬셨다 이쁜이를. 그래서 이쁜이가 가게를 얻었다. 양도했다. 내가 동의 얻어준대죠 할머니가. 한 달 안에. 그런데 할머니가 동의를 못 얻어주면 할머니가 동의 받으러 갔더니요. 업종 뭐예요? 뭐 신규로 뭐가 들어왔어요? 얘 노래방 안 되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아니 노래방 안 돼. 술집 안 돼. 이런 거. 그래 주인이 동의 안 했죠. 그러면 이 할머니는 임차인은 이쁜이한테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왜? 이쁜이가 여기 노래방 하려고 시설비 투자했거든. 시설비 쪽으로 노래방 시설비 쪽으로 5천만 원을 투자했거든. 근데 주인은 동의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할아버지가 보수적이라서 동의 안 해주죠. 그러면 임차인 김할머니는 동의 얻어준다고 약속하에 양도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김할머니는 이쁜이한테 책임을 져.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얘한테 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 김할머니는 이쁜이한테 담보 책임을 져요.
남의 가게를 세를 놓은 거니까 을은 담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김할머니는 이 손해배상, 이 시설비 까인 거를 물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을은 김할머니는 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무슨 책임져요? 담보 책임져야지. 담보 책임. 담보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손해배상, 얘 시설비 5천만 원 까인 거 물어주세요, 할머니. 왜? 동의 받아준다며. 동의 받아준다며. 4번 됐죠. 시험 잘 나오는 걸 지금 번호를 매기고 있어. 1번. 계약은 동의 없어도 무효, 유효다. 다만 유효인데 이쁜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는 주인만 나타나면 뭐한다? 대항 못한다. 깨갱이다. 깨갱. 누구한테는 깨갱? 주인한테는 깨갱이라고 그래. 깨갱. 이걸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동의는 무슨 요건? 대항 요건으로 작동하지 효력 요건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조심하실 것. 이때 주인은 내 허락 없이 가게를 김할머니가 이쁜이한테 세를 넘겼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칼자루가 생긴다. 오케이. 자, 이때 해지권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원래는 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뭐요? 내 허락 없이 왜 내 가게를 저 딴 사람한테 넘기냐고. 기분 나쁘게. 내 가게를 왜 내 허락 없이 넘겨.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원래는 해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내 허락 없이 내 가게를 이 사람한테 넘기는 거니까. 그런데 해지권이, 임대인의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의 뭐가 제한돼요? 해지권이 봉쇄돼서 제한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해지권 제한이라고 그래. 이걸 해지권 제한. 임대인의 뭐 제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특유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원래 주인은 이 갑은 동의 없이 가게를 넘기고 지네들끼리 계약했으니까 이거 알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해지 원래는.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 사유로 해지권이 제한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해지를 못하는 거죠. 해지를 못하는 거. 언제냐? 을이 병한테 세를 넘겼는데 보니까 을이 이 병이 누구냐? 이 할머니의 배우자였어. 배우자. 김할머니가 자기 신랑한테 가게를 양도했대.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그거는 주인을 배신 때린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할머니가 자기 배우자한테, 할아버지한테 부부관계였다 이거죠. 부부관계에게 이렇게 양도를 했다는 거는 주인을 배신했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일 때, 을과 병이 무슨 관계일 때? 부부관계였다. 부부관계. 부부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할머니가 주인을 배신한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무슨 관계일 때요? 부부관계일 때, 부부관계인 케이스. 그래, 부부관계 케이스, 이거는 주인의 신뢰를 쳐버린 거 아니지 않냐? 우리 배우자한테 가게 넘긴 게 이게 주인 배신 때린 거냐? 아니잖아. 그러면 당신은 해지하면 안 돼. 영업할 수 있어. 우리 할아버지 가게 영업할 수 있는 거. 왜? 할머니가 할 거를 내 신랑한테 넘긴 거는 주인을 배신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곤란하지 않냐? 부부관계. 두 번째는 건물 소부분. 건물의 어느 부분? 소부분을 세 놓은 경우. 이걸 건물 소부분이야. 소부분 임대차라고 그래. 소부분 임대차. 자,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 보면 뭐 돈이 넉넉하지 않다 그러면 자금력이 없고 이러면 내가 2층을 세를 얻었어요. 방 3칸짜리를. 그래서 3칸을 다 쓰면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죠. 월세는 필요하고 그래서 2칸을 쓰고 한 칸을 대학생한테 이렇게 세를 놓을 때가 있잖아요. 싸게. 그게 바로 이거죠. 건물의 어느 부분을 소부분을 임대를 놓을 때는 동의 없이 건물 소부분을 대학생한테 이렇게 임대를 놨다. 방 한 칸만. 전부 놓은 거예요. 방 한 칸만. 방 한 칸만 세를 놓은 거죠. 방 한 칸만. 그거 누구 동의 없이요? 주인의 동의 없이 방 한 칸만 할머니가 세를 놨다. 이렇게. 요거는 해지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주인의 해지권이요. 이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는 케이스가 딱 2개다. 첫째가 부부관계 케이스. 두 번째는요. 소부분 임대차 케이스. 2가지 케이스는 해지권이 없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주인한테 뭐가 없어요? 해지권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게요. 해지권이 제한된다, 없다라는 뜻이다. 요게 네 번째. 요게 그다음에 임대, 임차인, 할머니는 주인이 동의 안 해주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이 다섯 번째. 요 담보 책임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다른 걸로 하나 전환할게요. 다른 걸로. 자, 번호가 5번 넘어가는 건 저는 싫어해요. 왜요? 일단 인간은 5개를 넘어가면 싫어져. 암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 일단 무조건 5개 미만으로 저는 줄이는 거예요. 번호 많은 거 저는 싫어해요. 다섯 번째 지문. 시험에 이 5개 중에 4개 중에서 정답 확률이 제일 많은 거는 이 4번하고요. 1번이요. 4번하고 1번이고 그 다음 지금 하는 거. 지금 하는 게 정답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정답 지문 비율이 제일 높은 거 그러면 지금 하는 5번입니다. 자, 주인은 내 허락 없이 어느 날 가게를 갔더니 할머니가 가게 안 하고 누가? 이쁜이가 와서 노래방 하고 있죠. 이쁜이가 와서 술집 하고 있죠. 기분 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주인을 해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주인이 가게를 해지했다는 거는요. 해지를 해버렸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보내겠다는 거지. 누구를요? 할머니 내보내고 여기 내보내겠다는 거야. 그게 해지야, 해지. 해지한다.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그런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가게 터가요. 가게 자리는 입지죠. 입지라는 거죠. 소위 저 입지는 좋은 데가 있고요. 나쁜 데가 있어요. 애매한 중간 자리도 있고 그죠. 어느 상권을 가보면 정말로 가게가 입지가 좋아서 손님이 빠글빠글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인데 손님 한적해.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갔더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학원 건물 있어요. 여기 학원 건물 5층 건물이요. 사거리입니다. 여기 사거리. 이쪽에 사람 빠글빠글해요. 엄청 많아. 그럼 요 건너편, 요 사거리 요쪽이요. 위치 나쁜가요? 좋은가요? 여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기 가요, 여기가. 1년에 가게 주인만 4번 이상 바뀌어요. 4번 이상. 예, 제가 계속 보면 계속 바뀌는 거야.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거야. 왜냐면 남들이 볼 때는 여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요? 사거리에 딱 걸쳐 있잖아요. 그래 뭐 좀 하려고 들어오는 거. 들어왔다가 석 달 못하고 다 망해. 그래서 잘 보세요. 주인 입장에서 이 가게 자리가 좋아요. 아주 월등히 탁월한 A급 상권이다. A급 상권이면 내 허락 없이 김할머니가 누구한테요? 이쁜이한테 이렇게 가게를 넘겼다. 주인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 명료하게 해결하면 되죠. 이분들 말고도 여기 들어올 사람 줄 섰죠. 내놓으면 바로 나가죠. 그럼 주인 어떻게 해지해서 내보내버리면 돼요. 해지하고 그냥 바로 내버리면 돼. 근데 가게가 입지가 C급이야, C급. 가게 자리가 C급이야, C급. 새 놔도 나가지도 않아, 나가지도. 그거를 김할머니가 들어왔어. 홈프집 한다고.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동의 없이 김할머니가 가게를 얘한테 넘겼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해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해지해버리면 여기 가게가 어떻게 돼? 공실이 돼버리잖아, 바로. 월세도 안 들어오고 공실로 놓이죠. 이거는 주인이 바보 같은 선택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가게 자리가 이렇게 C급이다. 안 좋은 자리다. 그런데 내 허락 없이 가게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대를 했다. 이쁜이한테. 양도를 했다. 이때 주인은 해지를 해요, 안 해요? 갑은 해지를 안 해. 해지를 왜 해? 내가 해지한다고 해지를 안 한다고. 해지 안 해. 왜? 그래야 이 할머니한테 월세라도 매달 받지. 월세라도. 해지해버리면 여기 안 들어오는데 세입자. 공실이 바로 돼버리는데. 그래서 주인은 뭐를 안 해? 해지를 안 하는 게 어떻다고요? 현명하지, 지혜롭죠. 안 하죠. 해지를 안 하죠. 그게 당연한 선택이 될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해지 안 하고. 그러면 이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할머니한테 뭐를 받겠다고요? 월세를 받아먹겠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을에게. 임차인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 받아낸다. 을에게 차임을 매달 따박따박 받아먹죠. 그럼 따박따박 통장에 입금이 되죠. 그러면 주인은 손해가 난 게 있어, 없어? 손해가 난 게 있어, 없어? 이 가게를, 내 가게를 누가 들어와서? 이쁜이가 와서 노래방 하든 술집을 하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따박따박 뭐가 들어와요? 할머니한테서 월세가 따박따박 꽂히고 있죠, 통장에. 그러면 주인은 피해난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피해난 건 없는 거예요, 주인은. 손해를 본 게 없어, 손해를 본 게. 누구한테 받으니까? 임차인한테. 임차인한테서 따박따박 뭐를 받으니까? 따박따박. 요걸 쓰시면 돼요. 따박따박. 따박따박 뭐를 받으니까? 차임을 받아 먹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 무슨 손해를 입어, 손해를. 고로 임대인은 누구한테요? 이쁜이한테, 이쁜이 전차인한테, 양수인한테, 병에게. 갑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뭐라고요? 내 허락 없이. 내 허락 없이 가게 운영하는 거. 그거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는 거예요? 을에게 매달 따박따박 을에게 받아 먹으니까 손해난 게 뭐가 있어? 할머니가 매달 월세 꽂아주는데 통장에. 그래서 병에게, 전차인에게, 저 이쁜이한테 손해배상 요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이요. 병에게 무슨 반환? 너 부당하게 내 가게 쓴다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된 이유는 여기가 시험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에게, 할머니 임차인에게 따박따박 월세 먹으니까 이게 이유다, 이유. 여기가 그래 시험 단골입니다. 여기가 정답 확률 제일 높은데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아니다. 있다 그러면 이게 X다. 못 받아. 왜? 임차인이 매달 월세 넣어주니까. 뭐를 안 했을 때요? 해지했을 때? 안 했을 때. 해지 안 했을 때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주니까 병에게, 전차인에게, 저 병에게 손해배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병을 뭐 하는 거? 내보내는 건데, 내보내는 거. 내 허락 없이 가게 들어왔으니까 병을 뭐 하라고요? 나가라고 하는 거는데,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이쁜이 보고 가게 비우고 나가라고는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까.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까 얘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데, 비워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즉 해지를 했어요, 해지를 안 했어요? 해지 안 했죠. 해지 안 한 이런 상황이면, 즉 임대차를 뭐 하기 전 해지 전 상황이다. 해지하기 전이면 전차인에게, 저 병에게 손배청구도 부당이득도 할 수 없다. 결론. 그럼 해지를 했다면 주인이요. 이 상권이 좋아서, 상권이 아주 특급 상권이라서, A급 상권이라서 해지를 해버렸어. 왜? 줄 서니까. 해지했죠. 그런데 이 이쁜이가 안 나가고 여기서 가게 안 하고, 가게 하고 뻗디면, 해지했는데 주인은 이 임대차를 해지했죠. 왜?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까 해지했죠. 그때 병이, 이쁜이가 여기 노래방을 지금 6개월째 7개월째 뻗디고 하면 이거는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니까 주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아하, 그럼 여기서 맥락은 이 부분이다. 갑이 뭐 하기 전? 해지 전이면 임대차 계약을, 갑과 을의 임대차를 뭐 하기 전? 해지 전이면 임대차를, 갑을 간의 임대차를 뭐 하기 전? 해지해서 깨기 전이면, 종료 전, 해지 전이면 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임차인한테도 월세를 따박따박, 이걸 따박따박 받으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실 거예요. 해지했다면, 만약에 이 임대차를 해지해버렸다, 해지했다. 그럼 임차인은 월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낼 거 아니야. 왜? 해지되는데 왜 내, 임차인이?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요? 병에게, 이쁜이한테 노래방 6개월 동안 쓴 거, 그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시면 이 부분이 뚫리실 거예요. 5번이 제일 정답 확률이 높은 거. 5번, 4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책에 483페이지에 쌍괄호 2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동의 없는 양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무단양도라고 그래요. 무단양도. 무단양도에서 쌍괄호 2번, 반괄호 2번 볼게요. 임대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동그라미 3번의 별표. 무단양도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동안의 밑줄이요. 해지 전. 해지 안 했어. 해지 전. 그럼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할머니한테. 김할머니한테 월세 받죠. 매달 따박따박. 거기다 써요. 따박따박. 이거 기억하시면 절대 헷갈리잖아요. 임차인한테 따박따박 월세 받으니까 누구한테? 전차인 병에게 손해배상 걸지 말아라. 그 범위 내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더라. 별 3개. 그 다음
3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옆에다 쓰세요. 해지권 생긴다. 해지권. 원칙 해지권 있고 예외. 해지권 제한된다. 우리 책은 이것만 있고요. 이게 없어요. 이게. 두 개를 같이 써주세요. 원칙 그리고 예외 두 개를 같이 정리해 주세요. 3번 밑에. 3번에 1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구체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원칙의 동그라미야. 밑에다 예외. 예외 해지권이 없는 경우 두 개죠. 두 개. 기역과 니은. 기역 부부관계일 때 니은 건물 소부분이 임대차일 때. 이거는 27회 기출 정답. 이거는 수도 없이 나왔어. 수도 없이. 27회는 요게 출제가 됐고요. 두 개를 다 정리해 두실 것. 자, 그래서 이제 무단 양도 전대는 쟁점 몇 개래요? 쟁점 5개. 쟁점 5개입니다. 1번부터. 1번 동의 없어도 유효. 우리 시험에는 이거 유동적 무효라고 나왔어요. 동의 없는 양도 전대, 동의 없는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전대는 유동적 무효다. 뻥이다. 유동적 무효는 유효지 유효. 동의 없으면 갑에게 주인에게 뭐를 못합니다? 대항을 못한다. 오케이 동그라미야. 왜? 그래. 왜?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항을 못한다. 그래 깨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인이 이 김할머니가 이쁜이한테 양도할 때 했던 말이 뭐예요? 너 주인만 오면 도망가. 깨갱해. 세 번째, 주인은 해지권이 있다. 해지권 원칙. 그런데 해지권이 없는 경우가 두 개 있다. 부부관계하고 소부분 임대차일 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상권이 비실비실해도 별로 안 좋다. 그럼 해지해요? 해지 안 해? 해지 안 하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따박이죠. 따박이. 따박 월세 받으니까 전차인에게 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5개 정리하시면서 무단 양도전대 끝낼게요. 자, 그럼 쉬셨다가 적법 양도전대 여기 보시면 되세요. 자, 잠시 후에 적법 양도전대 이 부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